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교육 격차 해소와 입학 연령을 낮춘 것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제 주변의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너무 뜬금없는 발표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원래는 8세 경단녀거든요. 이제는 7세 경단녀다. 원래 이렇게 정책 같은 거를 우리 의견 수렴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무엇이 그들을 들끓게 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즉각 처리하라. 뜨거운 여름날에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바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인데요. 지난 7월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업무 보고합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은 한국 나이로 8살에 학교에 가는데 1년 일찍 입학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모두 한 번에 입학 시기를 당기면 한 학년의 학생 수가 2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서 3월생부터 출생월에 따라 4구간으로 나눠서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6월 30일생, 2020년 7월 1일생 어린이가 있다고 보면요. 6월생은 2026년에 만 5세로 입학하고 7월생은 2027년에 만 6세로 입학하는 거죠. 불과 하루 차이인데 학교를 다른 해에 가는 거예요. 이런 교육부 발표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소은 안성진 부부는 만 5세 입학 논란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기를 키워보니까 몇 개월 차이에 발달이 너무 커요. 근데 그렇게 큰 아기들을 한데 모여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한다, 정책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죠. 그냥 정서 학대 같아요. 아기들 지금도 너무 어린데 애들끼리의 그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얘네를 봤을 때 얼만큼 어리게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학생 때는 1년 차이 위에 형들이나 이런 게 되게 커 보였거든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봤을 때 형들이 얼마나 크고 맞벌이 가정이면 특히 아이 돌봄 문제가 더 걱정입니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은 보통 오후 4시에서 6시까지인데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오후 1시면 수업이 끝나다 보니 돌봄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죠. 복직을 다시 한 게 3개월 정도가 됐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게 된다라는 시기로 보는데 그 입학 연령이 빨라지면 퇴사도 당연히 빨라지겠죠. 마음적으로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복직을 하게 됐는데 벌써 또 퇴직에 대한 그 시기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학부모이자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정지현, 최현주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원래는 8세 경단녀거든요. 원래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에 이제 아이 돌봄 문제 플러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8세 경단녀의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인데 이제는 7세 경단녀다. 교육부 발표에 쏟아지는 걱정과 지적. 그러자 박순애 장관이 한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9시에 가서 8시까지 있으면 몇 시간을 있는 건가요? 사실 성인의 그 주 40시간 노동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학교에 사실 머물러야 돼요. 굉장히 아동학대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아주 좋은 대안이냐, 7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돌봄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와 유치원 선생님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만 5세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흥미있는 활동 이런 거는 30분, 1시간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집중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 동기는 흥미거든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울 때 흥미가 동기가 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40분 동안 앉아서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흥미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서 이제 잘 배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드는 편이에요. 네. 일단은 공간 자체가 학교는 책상이 배치되어 있고 칠판이 있는 학습 중심 구조로 아무래도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30명 되는 아이들 공간이 되게 길어지거든, 거리가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새는 아이들도 있고 발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하는 모습, 적응의 측면에서는 도리어 더 잘 적응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 장관이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과 선호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12년에 갈 수도 있겠죠. 1개월씩 당겨서. 1개월씩 1년에서 12년 동안 한다는 그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이자 할부냐 이거 무슨 할부도 아니고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걸 대안이라고 제시를 해놓은 건지. 그 한 달 끼어 있는 학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인원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기 입학자가 늘어났을까요? 10여 년 전과 비교해 볼게요. 빠른 생일이라고 불리는 1, 2월생 아이들이 한 해 먼저 입학하는 제도가 폐지된 2009년. 그 당시 조기 입학자가 9,707명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537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략 95% 정도 감소한 거죠. 반대 목소리는 최근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여 명 중 무려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반대를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정책은 이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빨리 졸업시켜서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시키자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책 제안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꺼냈습니다. 왜일까요?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약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추진 이유는 바로 교육 격차 해소였습니다. 만 5세 입학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육 격차 해소와 입학 연령을 낮춘 것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미 영유아 아이들도 이 사교육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돌봄 공백 문제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비용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한글은 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인데 수업을 듣는데 못 따라가면은 그때 얘가 받는 그런 압박감 그런 거를 더 일찍부터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영어도 빨리 할 것 같고 한글 공부방도 더 빨리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부담이 많이 커지기는 하죠, 부모로서. 네. 하지만 박순애 장관은 해외 학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영유아기 때 교육에 투자할 만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 교육학자들이 있는데요. 헬크만 같은 경우는 우리 영유아 초등학교에 이제 선투자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교육 효과가 성인기에 투자했을 때보다 한 16배 정도 더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영유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빨리 보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자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다. 네네. 근데 유아 교육의 질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여론은 교육 격차 해소 효과에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려는 목적을 교육 격차 해소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럼 교육 격차를 진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전문가는 아이들을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표라면 오히려 유치원 공교육화 그리고 유치원 무상 의무 교육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 5세 들어가는 학교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4개 나라인데요. 거기 나라들도 만 5세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닌 경우가 2개인가 3개인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만 5세 아이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하는 그런 교실에 집어넣어놓고 공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불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소통 방식인데요. 질문 안 받으시나요? 종일 질문할 거 있습니다. 질문은 저희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 안 받으세요? 부총리님 질문 받아주시죠. 질문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수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 개편안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브리핑 하시면서 그럼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너무 뜬금없는 발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답정너도 아니고 정책 단위에서 이렇게 정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이나 뭐 부모들이나 이렇게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너무 불쑥 발표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사실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말이죠.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교육부가 원하는 안건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1, 2년 정도 지속적으로 학제 개편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취약 연령을 낮추는 것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사실 정치, 정책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 낳고 뭔가 지내다 보니까 정책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느낀 거는 원래 이렇게 정책 같은 거를 좀 우리 의견 수렴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소한 정책을 낼 때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의 얘기라도 좀 들어보고 그거 최소한의 그런 이해관계는 좀 알고 나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이어진 만 5세 입학 정책은 영유아 발달과 현장 목소리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는 어린이죠. 어린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어른들이 더 신중하게 결정해줘야 하는데요. 얼마 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